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도깨비 5년차를 돌아보는 인도 언론의 기사와 해외 드라마 평가 사이트 마이 드라마리스트에 달린 도깨비 해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드라마 도깨비가 벌써 5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환타지 드라마의 한 획을 만든 드라마이고 5년이 지난 지금도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순위 중위권을 왔다갔다 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 언론에서 도깨비 5주년을 맞이해서 재미있는 기사를 냈는데 일단 보시겠습니다. 도깨비 쓸쓸하고 찬란한 신이 개봉 5년 만에 우리는 철학과 리얼리즘이 깃든 마법같은 K드라마를 돌아봅니다. 환생, 신들, 수수께끼의 도깨비, 저승사자, 그리고 운명의 모래사장에 갇힌 혼란스러운 한 인간, 공유, 김고은, 이동욱, 유인나가 주연을 맡은 도깨비 쓸쓸하고 찬란한 신이 5년이 지난 후에도 그 매력을 잃지 않는 편안하면서도 씁쓸한 명품 드라마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한류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고블린을 의미하는 도깨비란 새로운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숲속을 배회하는 엉뚱한 영국 괴생물이 아니라 한국 민속학의 영적이고 마법적인 존재입니다. 슬픔은 영원할 수 없지만 깊은 사랑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습니까? 은탁은 애절한 사랑이라고 답합니다. 방송 초반에 이런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은탁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김신의 모습을 보며 묵묵히 그녀의 존재를 갈구하는 모습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에 대한 설명은 한국 드라마에서는 다소 생소하지만 사실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도깨비는 은탁이 흐느끼는 김신에게 작별을 고하는 눈물겨운 장면 이후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을 남깁니다. 그녀는 그에게 평생을 계속 살라고 부드럽게 말하고 기억을 지우는 차를 마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몇 분 동안 이동욱은 다시 태어나 현재 배우가 된 유인나와 재회합니다. 비록 김신에게 그런 행운은 없었지만 그들이 마침내 서로를 찾았다는 위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탁은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돌아와 다시 태어납니다. 두 사람은 포옹하지 않았지만 몇 마디와 함께 의미심장한 시선이 두 사람 사이를 오갑니다. 그는 영원히 살 것이고 그녀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에게 돌아갈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애절한 사랑에 대한 설명에는 플래시백이 있습니다. 도깨비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봐야 하는 평범한 한국 드라마가 아닙니다. 유머와 낭만적인 흐릿함, 판타지 이면에 삶과 사랑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해외 드라마 평가 사이트 마이 드라마리스트에 달린 도깨비 해외 네티즌 반응입니다. 진심이 닿다를 보고 나서 이동욱과 유인나의 모습을 다시 보고 싶어서 봤습니다. 두 배우의 나이 차이는 처음 몇 에피소드에서 나를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약간 느린 구축이었고 건전해 보였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브로맨스가 재미있습니다. 아직 드라마를 안 끝내서 좋은 지평은 못하지만 8화까지 봤는데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나는 이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제가 보기 힘든 지루한 부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환상적인 드라마였습니다. 주연들의 로망도 재미있게 봤는데 솔직히 공유와 이동욱 브로맨스가 더 재미있었어요. 흠잡을 데 없는 드라마. 나를 위해 10점 만점에 9점. 이 드라마를 사랑해. 내가 본 최고의 로맨스 드라마 중 하나. 지금까지 없었던 통쾌한 이야기. 그녀의 슬픈 과거에도 불구하고 김고은은 장난기 많은 긍정적인 10대로서 훌륭했습니다. 19세 여고생의 매너리즘은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남자에 대한 사랑에 대한 성숙한 이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훈훈한 미소는 김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공유와 함께한 두 사람은 환상적인 러브 커플이었습니다. 주아, 내가 먼저 이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줘. 저는 K드라마 초짜이고 일주일 만에 폭식한 두 번째 K드라마입니다. 나는 이 드라마를 둘러싼 모든 과대평가를 기반으로 이것을 보기로 결정했고,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좋아하는 드라마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나는 이 드라마를 너무 많이 시도했다가 도중에 그만두었다가 셀 수 없이 반복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기로 하고 방금 끝냈습니다. 빌어먹을 이 드라마는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중 탑5 안에 듭니다. 공유 보고 봤는데 후회는 안함. 초기의 CGI는 최상급 품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기는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
2018년에 이 드라마를 봤는데 오늘까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봐, 2016년에 이 K드라마를 본 기억이 있고 OST와 사랑에 빠졌고 모든 드라마가 어디에서나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 시절이 그리워요. 맨날 OST를 들을 때마다 나에게 이것은 영원히 최고의 K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나는 항상 이 드라마를 보고 웁니다. 도깨비 5주년 축하해. 이것은 나의 첫 번째 K드라마이다. 나는 보통 J드라마를 봤다. 이 드라마가 K드라마로 인도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이것을 극복할 수 없다. 나는 여전히 여기저기에서 이 드라마의 짧은 클립을 본다. 반드시 봐야만 한다. 이 드라마는 언제나 명작이 될 거야. 아름다운 드라마, 나는 행복한 이야기만 좋아한다. 이것을 볼까 말까 조사하는 동안 내가 읽은 댓글 때문에 볼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저처럼 행복한 이야기만 좋아하신다면 그래도 추천합니다. 비극적인 순간이 있지만 행복한 순간이 더 많고 비극은 항상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해결됩니다. 뷰티풀이라는 노래가 나오면 슬로우 모션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다. 이것으로 K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첫사랑 같아요. 나의 아저씨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드라마도 대체할 수 없는 내 마음속 항상 특별한 자리로 남을 것입니다. 도깨비의 호텔 델루나에 비슷한 점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만 그런가요? 오늘 막 끝났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특히 마지막 2화에서 많이 울었어요. 과대평가된 인기 드라마를 많이 봤는데 이 드라마는 너무 볼만하고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에피소드 9 이후의 드라마의 후반부는 전반부보다 훨씬 낫고 내가 이것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K드라마 중 하나로 꼽는 이유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항상 좋아하는 드라마. 공유가 내 나이의 2배인데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항상 인기 있는 목록에 내 목록의 맨 위에 남에게 추천하는 첫 드라마이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저에게 도깨비를 능가하는 드라마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아름다운 시리즈는 절대 넘어갈 수 없어요. 시대를 초월한 클래식, 이젠 드라마가 꽤 오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드라마는 좋은 최고급 와인 한 병과 같습니다. 막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면 최고의 드라마, 그냥 최고. 내가 본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 항상 정상에 있을 것입니다. 내 모든 친구에게 첫 번째 추천, 다시 봐도 질리지 않습니다. 내가 처음이자 영원히 좋아하는 드라마, 공유는 멋진 배우입니다. 모든 캐스트가 훌륭합니다. 젠장, 이게 왜 그렇게 인기가 좋은지 알겠어요.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인기가 높다. 결말이 너무 걱정돼서 지금까지 보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결말이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OST도 너무 멋있어서 너무 좋아했어요. 말 그대로 이 드라마의 모든 것이 좋다. 내가 왜 이 드라마를 지금 보고 있는 걸지, 왜 예전에 보지 못했지, 이 드라마를 너무 사랑한다. 이제 이 드라마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5번은 울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울지 않아요. 공유, 김고은의 팬이 된 K드라마 세계의 아름다운 드라마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은 멋진 드라마, 감정적인 드라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삶과 죽음, 두 번째 기회와 구속, 용서, 사랑을 보여주는 완전한 인간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왜 이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계에서 그렇게 큰 팬층을 가지고 있는지 알겠다. 그냥 좋아. 망설이지 말고 보세요. 피치 커플 때문에 진심이답다를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제가 요즘 K드라마 댓글 반응을 소개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일본, 중국 드라마 팬들이 드라마를 보지도 않고 한국의 평이 높은 드라마를 찾아다니면서 평가절하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고 평가절하하는 것과 그냥 무조건 평가절하하는 것은 댓글만 봐도 압니다. 이유는 한류 드라마의 평가가 자국의 드라마보다 거의 상위권에 올라 있어서 그런 듯 추측해 봅니다. 어쨌든 한국의 명작 드라마들이 요즘 K드라마의 재도약과 함께 다시 한번 평가되는 것을 보니 왠지 뿌듯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